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진행된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 함께의 대담에서 인공지능이 에너지와 컴퓨팅 인프라, AI 모델,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기술직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AI의 급속한 확장은 차세대 대규모 컴퓨팅 플랫폼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노동 능력의 일을 단순한 업무에서 목적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WEF 연차 총회 메인 스테이지 세션에 관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엔비디아 젠슨 황이 CEO는 AI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의 토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의 대담에서 젠슨 황 CEO는 AI를 단일 기술이 아닌 5단 레이어 케이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칩과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리고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AI의 5단 레이어 스택의 모든 계층은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젠슨 황 CEO는 플랫폼 전환이 에너지와 건설 분야부터 첨단 제조, 클라우드 운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실제로 통합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궁극적으로 이 최상위 계층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에너지와 전력 생산부터 반도체 제조, 데이터 센터 건설, 클라우드 운영에 이르기까지 AI 인프라 구축은 이미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헬스케어, 제조, 금융 서비스와 같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업무 본질을 바꾸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 CEO, 벤처캐피털 투자자를 AI가 글로벌 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역대 최대 수준의 VC 투자를 기록한 해였고 그 자본의 대부분이 그가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표현한 기업들로 유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헬스케어, 로보틱스, 제조업,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며 이에 대해 처음으로 모델이 충분히 우수해 그 위에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배관공,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 철강 노동자, 네트워크 기술자, 첨단 장비 설치와 운영 담당 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일자리. 젠슨 황 CEO는 AI가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방사선학과 같은 분야에서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간호처럼 인력 부족의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I가 이미 방사선학 분야에서 핵심 도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전문의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기본 원칙에 따라 생각해보면 방사선 전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방사선 전문의의 업무 목적은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돕는 데 있으며 영상 판독은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제 영상을 사실상 무한한 속도로 판독할 수 있게 되면서 방사선 전문의들이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환자와 다른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확대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간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간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근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차트 작성과 문서 작업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는 이제 AI를 활용해 차트 작성과 환자 진료 기록의 전사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어브리지와 그 협력사들이 수행 중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 결과 역시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운영 성과가 개선되면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놀랍지도 않게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병원들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다 넓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젠슨왕 CEO는 농담을 던지며 누군가 자신과 레디핑크 CEO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아마 저희 둘을 타이피스트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핑 작업의 자동화가 그들의 직업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타이핑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업무를 보조해 사람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의 AI. 젠슨왕 CEO는 AI를 국가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AI는 인프라라며 모든 국가가 AI를 전기나 도로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를 국가 인프라의 일부로 갖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각국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AI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AI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국가 차원의 인텔리전스를 생태계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핑크 CEO는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AI를 사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젠슨왕 CEO는 AI의 빠른 확산은 접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젠슨왕 CEO는 AI는 매우 사용하기 쉽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 2, 3년 만에 AI 도구가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보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I 리터러시는 점점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즉 지시하고 관리하며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며 이러한 역량은 리더십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과 유사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 격차의 해소 부분입니다. 젠슨왕 CEO는 개발도상국가에게 AI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기술 격차를 좁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기술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AI의 높은 접근성과 풍부함을 꼽았습니다. 이어 유럽으로 화제를 돌린 젠슨왕 CEO는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이 유럽의 주요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각국이 산업 역량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피지컬 AI로 로보틱스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로보틱스는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며 특히 강력한 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들에게 더욱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핑크 CEO 대담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이 들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상황은 AI 버블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그는 과연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젠슨왕 CEO는 이에 동의하며 AI는 모든 레이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수준이며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5년이 전 세계 VC 투자 규모가 가장 컸던 해였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이 집행됐으며 그 대부분이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에 투자됐다고 밝혔는데요. 젠슨왕 CEO는 이 기업들은 상위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레드핑크 CEO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이 이 AI와 함께 성장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연금 수급자와 일반 저축가들이 그 성장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과 2026년 2월 달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2026년 2월 차트 및 현황 분석. 최근 가격 움직임 2월 초반입니다. 급등락 장세. 2월 초반 주가는 171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으나 이 구간이네요. 조정을 받았으나 2월 6일 금요일 약 7.7% 급등하며 18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의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술적 지표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SI를 기본으로 차트 하단의 RSI는 현재 50일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가 아닌 중립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고점 212달러 대비 조정을 거친 후 바닥을 다지는 형상입니다. 2월 남은 기간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2월 25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2월 25일 2026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겠네요. 관전 포인트,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매출 비중과 2027년 가이던스가 주가 향방을 결정할 핵심 열쇠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의 공급 재개, 2월 중순 설 연휴 전후부터 중국용 특화 칩인 H20의 선적 시작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전망 및 전략입니다. 단기 전망. 2월 25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18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상승 시나리오는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시 200달러 돌파 및 신고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가 있다면 AI 투자 둔화 우려나 가이던스 실망 시 160달러에서 여기 있네요. 160달러에서 170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내주신 차트상 현재 위치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2월 25일 실적 발표가 이번 달은 물론 올해 상반기 추세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해당 날짜의 변동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분석 결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